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자연에서의 색채, 그리고 색채 지각론, 그리고 생활 속의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도시와 공공 디자인의 색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최인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컬러 이론과 디자인 또 과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물 보호색과 은폐색.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사진이 카멜레온과 뱀의 사진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카멜레온의 그 피부 색채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다양한 색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이 색채뿐만 아니라 실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와 같이 색채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카멜레온은 약한 동물이지만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물 보호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 자연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카멜레온의 색채가 컬러 TV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출연한 이유는 바로 자연 속의 자연스러운 색채를 갖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색채를 본다는 것은 사실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어떤가요? 사실 뭐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복을 개발했고 또 군복은 또 자연 속에서 이제 잘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위장색과 같은 그런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인공위성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서 사용되면서부터 오히려 이런 그 은폐색들이 픽셀라이즈 돼서 그 인공위성에서 찍었을 때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이런 패턴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은폐를 위한 어떤 패턴들이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에 맞게 그런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게 군복이 아니라면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기도 한데 저와 같은 그 돌 조각을 갖다 분석을 해서 저와 같은 패턴을 만듦으로써 실제로 이제 적에게 그거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폐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채도 이제 단순히 분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전쟁을 갖다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이 365일이라면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저 이끼의 색깔 또는 저 나뭇잎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표준값을 정하거나 또는 뭐 평균값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단순히 군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탱크를 갖다 위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도 이제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색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 색을 단순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원거리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라는 중간에 공기를 사실은 고려한 그런 색채를 이제 분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밀리터리 룩 자체가 하나의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서 우리가 이제 일정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남을 숨긴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 속에서 또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튀는 일상보다 더 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에서 은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드러내는 어떤 그 개성적인 그런 패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그 컬러를 한번 보시면요. 저 위에 있는 녹색과 밑에 있는 녹색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녹색과 밑에 있는 녹색이 어떤 것이 좀 어두워 보이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 정상적인 어떤 그 눈을 가지셨다면 아마 밑에 게 좀 진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밑에 게 밝게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저 위쪽의 녹색과 아래쪽의 녹색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뭐 아주 극명한데요. 여러분들이 흰색 주위에 있는 녹색과 사실은 저 자주색 옆에 있는 녹색이 달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흰색 주위에 있는 자주색과 녹색 주위에 있는 그 자주색이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은 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색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어떤 색을 그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색을 갖다가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색과 그 주인공이 되는 색을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색채 조화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재밌는 건데 이건 하만 그리드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 그 흰색 부분이 있는데 이 흰색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은 흰색과 검은색을 갖다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눈을 가지신 분은 아마 쉽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까만색과 회색과 흰색의 면적 때문에 사실 우리 눈에서 이것을 갖다 이제 하나로 고정하지 못하고 흰색과 까만색을 깜빡깜빡 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걸거나 깜빡거리는 어떤 그 파일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지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색채라는 것은 혼자 단독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의 색과 또 주변의 면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색채 정보를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두 개의 벽돌이 있는데요. 왼쪽 벽돌과 오른쪽 벽돌이 달라 보입니다. 색채가 달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같은 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흰색 줄에 있는 그 벽돌이 좀 더 밝아 보이고요. 검은색 벽돌에 있는 것이 어두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은 색인데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쉽게는 우리가 이거 줄눈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걸 베절도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디에 또 쓰이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무늬 그 옷을 많이 입죠. 이 체크무늬를 많이 입는 데는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그 양복지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색실을 갖다가 몇 개만 바꿔주면 전혀 다른 색깔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그 체크무늬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몇 개의 색실을 갖다 바꾸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패턴의 우리가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체크무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전 세계에 있는 그 도로 표지판은 녹색이 아니면 청색일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프루키니의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프루키니의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지면 빨간색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연한 파랑이나 초록들은 그 물체가 아주 정교하게 깨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는 걸 보면요. 그 해가 질 무렵 오후 5시에서 한 7시 사이가 가장 그 사고율이 높다고 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보통 이제 도로 표지판을 이제 보고 갈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오류가 생기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24시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시점에서 어떤 색을 써주냐에 따라서 사고율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녹색과 이제 청색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고의 어떤 통계라든가 또 인간이 이 녹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잔상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양성 잔상과 음성 잔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성 잔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잔상 또는 보색 잔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 수술 그 장갑이라든가 수술복이 청색 아니면 녹색으로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 이것도 이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술하는 그런 어떤 피의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간색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다가 사실 하늘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실은 그의 보색인 녹색이 아른거리는 현상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수술을 갖다 만약에 한 3시간, 4시간 정말 장기간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수술하다 피곤해가지고 하늘을 좀 봤는데 만약에 이상한 잔상이 어른거린다. 그럼 굉장히 기분도 나쁘지만 사실 수술의 효율을 갖다 높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복이나 수술 장갑을 녹색으로 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곳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들었을 때 결국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함으로써 이와 같은 어떤 보색 잔상이 어린거리는 것을 갖다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이쪽 질문해 주세요. 주위 색과 그 색을 구성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색채 디자인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색채 이론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그 색채 지각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색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리고 이제 색채 시스템을 이제 정하는 색채 체계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디지털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색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색채 지각, 색채 체계, 또 색채 관리, 그리고 색채 디자인 파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당연히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이제 아마 물리적인 그 세계보다 이제 디지털 세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RGB 컬러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스상의 컬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먼셀 색체계를 KS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셀 색체계는 이제 1905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색채 교육에 있어서 먼셀 색체계는 굉장히 강점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 색채 표준 팔레트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이제 색채를 사용할 때 이런 팔레트를 갖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고요. 또 색채를 분석할 때도 한국 표준색 색채 분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색체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NCS입니다. 1920년대 이제 스웨덴 색채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는데요. 가장 투자도 많이 했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색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색채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제 색채 체계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색채 측정기라든가 또 실제로 이런 것을 간이로 이제 색채를 측정해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 여기서 이제 앱상에서 이제 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채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냐면 언어하고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제 회의를 하면은 이제 영어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실은 뭐 색채 체계에 표준되어 있는 게 뭐 먼셀 색채계라든가 NCS 같은 거는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그런 색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색체계가 있지만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것이 이제 뭐 R사의 색체계 그리고 이제 NCS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피사 정도를 이제 소개시켜 드립니다. 또 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쇄 잉크들을 갖다 조합하는 아주 실용적인 색채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색체계도 이제 인쇄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 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솔리드 컬러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색채 체계를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어떤 색을 쓸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색체계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올해 컬러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베리페리라는 색을 갖다가 유행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P사의 코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테리어에 있어서 어떻게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는 그런 사례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신발이라든가 또는 옷감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상품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색들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색이 전부 다 유행색을 대표하진 않지만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또 색을 두 개를 했어요. 옐로우 계통과 그레이 계통을 이제 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보았고요. 보통 이제 옐로우가 보통 발표될 때는 경제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에 옐로우를 많이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도 어려운 시기나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보통 노란색 계열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거는 황금이 연상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2020년에는 클래식 블루를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2020년 하면 우리가 느껴진 게 뭐냐면 코로나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블루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고상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졌을 텐데 사실 좀 우울한 것을 예측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부터 굉장히 다양한 색채들이 발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년 내년의 색이 어떤 색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뭐 재미있는 작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리 효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있는 어떤 뭐 아름다운 모델분들이 옷이 있는데 가운데 벨트를 했어요. 이 벨트를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건 뭐냐면 이 분리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색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 것은 패션적으로는요, 역시 벨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또리와 아랫도리가 있을 때 벨트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포인트를 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패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까마귀의 배색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색조를 갖다가 하는 그런 어떤 기법을 말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피카소의 청색 시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청색 계통의 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피카소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초창기 그림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컬렉터들이 이 그림을 더 좋아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피카소가 돈이 좀 부족해서 저런 청색 시대를 했다는 그런 일설도 있지만 어쨌든 단색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종의 깔맞춤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상한
사실 어떤 지적인 어떤 컬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트리콜로르 배색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저거 보시면은 블루, 화이트, 레드. 자, 우리가 이제 프랑스 국기를 나타나는데요. 저 세 개가 이제 프랑스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죠. 또 여기에 보시는 그 면적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블랙하고 레드하고 옐로우를 보시면 이제 독일이라는 느낌 오고요. 또 그린과 화이트와 레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탈리아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 컬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서울 컬러는 이제 그 보급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어떤 대표색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돌담 회색, 남산 초록색, 뭐 은행 노란색, 그다음에 이제 서울 하늘색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러고 저 10색깔이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개발됐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도시 색칠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문환경 등의 그 내용들을 좀 조사합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자연환경에서 이제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하늘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인공환경에는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거리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광장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모자이크 분석법을 통해서 컬러 팔레트를 내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건축물, 고대 건축물을 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또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이제 색채를 내서 팔레트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250색의 현상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서울에 존재하는 현상색 250색을 뽑았고요. 여기서 좀 바람직한 색이라고 하는 색을 50개를 뽑아서 우리가 지역색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을 대표할 만한 색을 이제 다시 10개를 뽑아서 우리가 서울 대표색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남산 초록색은 어떻게 뽑았느냐? 여러분들 그 애국가 2절을 보면 이제 남산 위에 저소나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남산에 있는 그 소나무 군을 갖다가 이제 찾아서 실제로 소나무 군으로부터 저 색을 뽑아냈고요. 또 서울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언제 가장 아름답냐? 여러분들 하늘하면 가을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을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한강에서 해를 등지고 이제 하늘을 보았을 때 저희가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색을 4번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낸 색이 바로 서울의 하늘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강 은백색인데요. 사실 한강은 서울의 대표적인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시민에게 한강을 언제 보냐고 저희가 많이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건너가면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도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 건너가면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한강 은백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채를 갖다가 이제 측정하고 그것을 추출해 내는 데에서 물론 과학적인 방법도 사용하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색을 어떻게 노출하느냐, 우리가 경관 노출도 또는 색채 노출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색채를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디다 사용하느냐? 저기 보시면 이제 그 가판대의 컬러를 갖다가 저걸 사용한다든가 또는 벤치의 컬러로 또 사용한다든가 또는 뭐 볼라드의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색들을 갖다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서울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색표집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색하고 같이 썼을 때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뉴욕 하면은 옐로우 캅이죠. 자, 회색 도시의 옐로우 캅이라는 것은 일단 주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택시 잡기가 굉장히 좋겠죠. 사실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과 그 뉴욕이라는 거주 환경을 고려한 그런 색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최초의 우리가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런던은 빨간색 버스 그리고 검은색 이제 택시를 갖다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도시 환경을 분석하고 그거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색을 빨리 인지하고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적용한 그런 공공 디자인 색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여기 질문해 주세요. 인간이 보는 색의 영역과 이를 구현해내기 위한 색의 영역이 다를 것 같은데 이러한 색의 영역을 탐구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자연의 색을 갖다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기구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타블렛 PC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의 그 구현력이 참 뛰어난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색채 과학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계속 연구되어지느냐.
자연의 색채를 어떻게 그대로 가져오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을 갈 수 없는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내 안방에서 정말 똑같은 색채를 가지고 볼 수 있다. 이건 뭐 대단한 그런 혁신이죠. 결국은 뭐냐면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찍고 촬영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전송하는 과정에서 색채를 갖다가 분석해 가지고 그 디바이스상에서 똑같이 구현한다면 사실은 이제 예술 작품에 있어 색채가 그대로 이제 그 전달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뭐 메타버스의 시대다, 뭐 다양한 어떤 그 가상현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실제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그 색을 갖다가 체험하고 감상하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색채는 우리가 그냥 예쁘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신미성과 그리고 이제 그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돼서 색채를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